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수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용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이 미국 증시 훈풍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2,100선을 근접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중에는 한때 2,100선을 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 700선을 회복하면서 강세로 마무리하는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이 FOMC 발표안과 주요 20개국의 정상회담에 이 일들이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국가 정상들 간의 이 발언들이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위기가 고조가 될 것이냐 혹은 완화가 될 것이냐 많은 촉각들이 곤두세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증시 오늘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시장 우리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장 시장 상승 출발했었지만 현재 약보합권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0.18% 하락했습니다. 3.87포인트 빠졌고요. 2095.55포인트로 2100선 내려왔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0.19% 하락했습니다. 1.31포인트 빠진 699.36포인트 현재 지수 흐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개인만이 홀로 776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양장 시장에서 모두 물량들 팔아내고 있네요. 외국인이 594억 원, 그리고 기관이 278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만이 홀로 924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428억 원, 그리고 417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1,004계약, 기관이 1,598계약 물량들 현재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3,036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코스피 시장의 상승폭 가장 큰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콤텍 시스템이 오늘 12.13%의 강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160원 올랐고요. 1,52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티스입니다. 아티스 지금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시연하고 있네요. 네, 330원 올랐고요. 9.14%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9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IHQ입니다. IHQ는 어제까지 계속 강세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9.14% 상승했습니다. 2,07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은 신대양재지입니다. 네, 신대양재지 7.52% 하락했고요. 4,800원 빠졌네요. 59,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재지입니다. 아시아재지 역시 6.21%라는 약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주당 2,000원 떨어진 32,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상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슈엔 종목 주기도 한데요. 네, 6.25% 하락했습니다. 3,75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가장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폭 보여준 종목은 광진원텍입니다. 광진원텍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네요. 610원 올랐고요. 6,65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랜드입니다. 오늘 특징주이기도 한데요. 3,800원 올랐습니다. 18,2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은 세미콘 라이트입니다. 현재 어제까지는 빨간불로 거래가 되다가 오늘 이제 하락 전환했는데요. 365원 떨어졌습니다. 1,43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스테판입니다. 네, 어제까지 역시 강세 시연하다가 오늘 19.63%라는 급락세를 시연했습니다. 53원 떨어졌고요. 217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뉴욕 시장과 또 아시아 증시가 모두 강세로 마감한 데 이어서 사흘째 상승 마감을 했고요. 대만 증시 역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과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관세가 인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조세로 선방을 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 증시 상해 종합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04% 하락했습니다. 1.13포인트 떨어진 2,574.68포인트로 현재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니케이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늘 그래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81% 상승했고요. 177.17포인트 올랐습니다. 22,130.28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 보겠습니다. 15.11포인트 올랐네요. 0.15% 상승을 했고요. 9,796.47포인트에 현재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 두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정보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엔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 정부의 6조 원 지원이 없으면 내년부터 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인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3일 회계법인이 이 같은 내용의 현대상선 경영 실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부채는 올해 2조 5,490억 원, 그리고 2019년에는 좀 더 늘어서 3조 3,207억 원에서 2022년쯤에는 6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자본 잠식률이 100%를 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 것인데 2022년까지 현대상선의 이 자금 부족은 최대 6조 3,723억 원이 될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진해운에 이어서 현대상선까지 파산할 경우 이 원양 국적선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을 우려해서 지난 4월이죠. 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경영 실사를 거쳐서 일단 연구체 발행을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지원을 최근 결정을 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총 6조 원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 현대상선은 국내 3대 조선사에 발주한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이 세계 10위권의 원양선사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 불안과 치열한 경제, 또 환경 규제 등으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해운업과 또 조선업을 함께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해양진흥공사와 이 산은을 통해서 현대상선에 세금을 투입하고 이 돈으로 삼성중공업, 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조선사를 배에 발주를 하고 이 배로 운임 단가를 낮춰서 수주를 늘리면 조선업과 해운업이 함께 살아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현되려면 지금 투입뿐만 아니라 이 현대상선의 영업력 확보와 강력한 자구 방안, 또 도덕적 해이 방지,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해외 영업력 재건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현대상선의 주가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일 대비 현재 6.38% 약세로 시현하고 있습니다. 255원 떨어졌고요. 3,745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K입니다. SK가 이 정유화학회사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중국, 헝가리에 이어서 미국에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투자 금액은 1조 1,396억 원입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또 삼성 SDI에 이어서 가장 늦게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최근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공장 신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6일이죠. 이사회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약 34만 평 땅에 연간 9.8기가와트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 것은 LG 화학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거점은 한국과 중국, 유럽에 이어서 미국이 추가되면서 글로벌 사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공장은 내년 초 착공해서 2022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투자 진행을 위해서 현지 법인 SK배터리 아메리카를 설립하고 건설 투자비, 운전 자본금, 그리고 연도별 분할 출자 형태로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투자를 포함해서 전기차 배터리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2년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 목표는 현재 55기가와트로 현재 생산량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회사는 2022년 세계 시장 점유율을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20년부터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2022년 자동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판매로 현실화가 된다면 매출액은 6조에서 7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K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27만 3천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삼양 패키징입니다. 이 삼양 패키징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삼양 패키징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 패키징 현재 전일 대비 8.75%로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400원 올랐고요. 17,40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양 패키징이 원가 급등으로 3분기까지 1년간은 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부터는 성수기 수준의 이례적인 수요 강세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수요 강세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 117%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13% 상향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영업이익은 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TNR 바이오팹입니다. TNR 바이오팹이 코스닥 시장 오늘 상장 첫날인데 첫날부터 좀 약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14일 공모가를 18,000원으로 최종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현재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NR 바이오팹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8.21%로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950원 빠졌고요. 13,25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TNR 바이오팹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생물학적 제재와 또 의료용 기기 제조 기업인데요. 이 3D 바이오 프린팅과 생체 조직 재생 기술의 융복합 등 선진 기술을 발전시켜 제품화와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TNR 바이오팹의 주요 제품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기반의 생분해성 의료기기, 또 조직 장기 바이오 프린팅을 위한 바이오 잉크, 또 체외 시험을 위한 오가노이드, 또 3D 프린팅 세포 치료제,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등입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의 자회사죠. 라인이 일본에서 인터넷 은행 설립을 나선다는 소식에 이 주가에 좋은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원 상승했고요. 12만 8,50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자회사죠. 라인이 일본 현지 대형 금융사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과 인터넷 은행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합작사는 자본금 20억 원으로 이 라인의 자회사 라인 파이낸셜이 51%를
소유합니다. 나머지 49%는 미주호 은행이 갖게 될 예정인데요.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인은 보험, 스마트 투자, 또 가계부 등에 대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이 금융 분야에서 사업 영역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또 최근 라인의 이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네이버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이 인도 국영 화학 회사의 경영권 인수로 인한 향후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4.36% 하락했습니다. 12,500원 빠졌고요. 27만 4,5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이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인도 국영 화학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인도 국영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약 2조 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은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1월 우선 협상 대상 선정 후에 3월 거래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영권 인수가 성사되면 회사는 또 다른 큰 성장의 축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어서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해서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수요 증가의 핵심 지역인데다가 또 에틸렌 등 석유화학 생산 설비 규모가 이 중국에 비해 크게 작기 때문에 이 향후 추가적인 설비 확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SK바이오랜드입니다. SK바이오랜드가 이 의료 소재 사업 본격화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랜드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5.26%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50원 올랐고요. 18,1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랜드는 전일 독일의 본사를 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비브라운 코리아와 향균 골시멘트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브라운 코리아는 전 세계의 정형외과, 또 신경외과, 그리고 심혈관 및 이 투석 등 5천여 개의 전문 의료기기 또 의약품을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의료기기 기업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비브라운 코리아가 3년간 이 SK바이오랜드 골시멘트를 국내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SK바이오랜드는 비브라운 코리아와 이 계약으로 국내 유통망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네, SK바이오랜드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브라운의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관절용 의료 소재도 빠른 상업화를 이뤄서 2020년까지 의료 소재 사업 매출 규모를 지금보다 5배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